네, 안녕하세요. 왕정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어떤 거죠? 젤렌스키,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 이 회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은 그죠? 어떤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트럼프 시대는 어떤 시대나 다 똑같지만 트럼프 시대는 특히 힘이 있어야 된다. 국방력. 그죠? 이거의 어떤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젤렌스키, 힘이 없는 어떤 거죠? 우크라이나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가서 어쨌든 어떤 외교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그죠?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인데 뭐 어떤 국가, 어떤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와 면담을 했을 때는 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지금 전시 상황에 있는 이런 국가는 더 절실하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조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시에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런 대통령한테 뭐 기자가 손을 들어서 당신은 왜 양복을 안 입었느냐, 또 대통령과 회담 중인데 부통령 벤스가 그죠? 무례하다 표현하는 거, 그런 거, 또 아니면 트럼프가 그죠? 약간 젤렌스키 뭐 어떤 흉내를 냈죠. 나는 휴전을 원치 않아. 나는 휴전을 원치 않아. 이런 조롱,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이 트럼프 시대 4년은 정말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뭔가 접근을 한다는 것은 낭패를 볼 수 있겠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래 보다가, 트럼프가 지금 그죠? 관세를 갖고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세를 어떤 용도로 쓸까? 물론 그죠? 단순하게 어떤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는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표면적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죠. 그럼 그 숨어 있는 그 뒤에 목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는 제 생각을 해요. 미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죠? 미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제조업이 아니고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달러를 찍어서 미국이 유지하는 거예요. 소비를. 그런 국가가 그죠? 기축통화, 달러 찍어서 유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그죠? 평상시에는 그죠? 예전에는 일본이 사줬고 중국이 사줬고 뭐 어떤 정상적으로 아주 평안했을 때 이야기죠.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계속 미국채를 사주던 중국이 이제는 적국 국가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를 다 팔아치워서 그죠? 금덩어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국가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는 달러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달러를 어떤 제3국이 사줄 수 있는,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 세계가 불안하면 그죠? 안전자산이다 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미국 국채, 달러가 수요가 발생이 돼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에 뭐 중동 긴장 전쟁, 이스라엘, 그런 게 어떤 역할을 해줬는데,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떤 노선이 틀리죠. 어떤 국제적인 분쟁, 전쟁 이런 것보다는,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정치가이면서 실제로 기업가에 가깝다. 그러면 모든 걸 기업가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보다는 차라리 관세에 더 능통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관세는 결국은 그죠? 미국 국채를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한다.
전쟁처럼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관세를 미국 어떤 국채를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 관세를 활용하는 거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럼프는 그죠? 원하는 것은 뭐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달러가 낙세로 가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원하는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식 1+1은 2, 그거는 필요 없어, 그거는 조작이야,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이게 트럼프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거지든 폭력이든 뭐가 됐든 그게 지금의 어떤 트럼프 2기 시작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 되면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젤렌스키를 버리고 어찌 보면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편을 드느냐, 푸틴 편을 드느냐, 또 여기에 의문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바이든 때는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이것을 동결했어요. 동결하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래 되면 비슷한 사례가 또 생겨나요. 뭐든지 한 번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의든 어떤 논리든 러시아는 미국을 믿고 미국 국채를 샀는데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돈 안 줘, 이래 어떤 사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른 국가들은 영원히 안 믿겠죠. 미국 못 믿어. 저러다가 지금 마음이 돌변하면 또 돈 안 줘, 이제는 미국 국채도 못 믿어, 이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미국 국채는 돈을 준다, 지급한다, 이게 신뢰다, 이게 미국이다, 이거를 우크라이나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미국의 어떤 달러 국채, 여기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것을 시장에 심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 이런 거는 또 물 건너가는 거죠.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죠? 국채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는 영원한 불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려면 많은 국가들이 다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수요가 다시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맞다 하면 거기에 맞는 또 전략, 주식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회담을 보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에 대한 인적인 견해 마무리하겠습니다.